아버지의 기억. 넷. 유난히 추웠던 어느 겨울, 털모자와 몸에 맞지도 않는 큰 외투로 중무장을 한 나는 아버지와 함께 동네 이발소를 찾았다. 아유, 똘똘이 왔구나. 아유, 그냥 이놈 아주 똘똘하게 생겨가지고. 이놈 아주 똘똘한 놈이야, 이놈. 그 무렵 동네 어른들은 날 그렇게들 부르셨다. 오늘은 아빠랑 같이 왔네. 아유, 그냥 아빠하고 똑 닮았네. 도장이야, 도장. 이게 아들이 이렇게 똘똘하니 게 얼마나 좋으세요. 이놈이 아주 똘똘해가지고 말이지. 내가 봤을 때 이놈이 그냥 동네에서 제일 똑똑해. 내가 봤을 때. 자식 말이야. 어? 아주 지금 똘똘해가지고 말이지. 늘 어머니가 데리고 오시던 이발소였고 그 이발소를 아버지와 찾은 건 처음이었다. 그런 이발소 주인 아저씨의 말에 아버지는 똘똘하긴 얘가 뭘 똘똘해요. 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아버지의 표정 한쪽 어딘가엔 분명 흐뭇함이 묻어 있었다. 이발소는 손님들로 만원이었고 아버지와 난 손님 대기용 의자에 나란히 앉아 차례를 기다리게 됐었다. 정면에 있던 큰 거울로 아버지와 내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늘 박봉에 시달리시며 어렵게 가정을 지켜주시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께서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으셨다는 세상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나.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이 참 어색해 보였다. 아버지의 표정은 언제나 그렇듯 충치를 10개쯤 앓고 있는 사람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난 그런 아버지 옆에 잔뜩 주눅이 든 얼굴로 마치 6.25 전쟁통에 아군에게 붙들려 온 중공군 포로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분이셨다. 뭐만 하면 혼이 났고 무슨 말만 해도 핀잔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을 나에 대한 핀잔으로 기가 막히게 연결시키시는 신기한 기술을 가지고 계셨었다. 비가 와도 내 탓, 눈이 와도 내 탓이었다. 난 오로지 빨리 이발이 끝나 한시라도 빨리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며 또 무슨 트집을 잡힐까 눈도 끔찍하지 않고 앉아서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이발사 아저씨가 우리에게 수신호를 보냈고 먼저 가라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난 조심스레 일어나 쓰고 있던 털모자와 외투를 벗어 옷장에 가지런히 넣어두고는 이발사 아저씨 쪽으로 향하려는데 그 순간 아버지께서 내게 무어라 한마디를 내뱉으셨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난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아버지는 무슨 말이든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셨다. 그럴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셨다. 아버지 실례지만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묻는 건 엄두도 내지 못했었다. 난 또다시 온몸에 경직이 오고 식은땀이 나면서 눈에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나는 일단 그대로 가던 길을 가보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하지만 내가 이발 의자에 앉을 때까지 아버지는 미동도 없이 마치 하얼빈역에서 이또 히로부미를 발견한 안중근 의사처럼 나를 노려보고 계셨다. 또 내가 뭔가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로부터 5m도 안 되는 거리를 걸어와서 의자에 앉기까지 10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내 머릿속엔 5만 가지 생각이 요동쳤다. 뭘까? 대체 뭐라고 하신 걸까? 내가 또 뭘 잘못한 걸까? 이발사 아저씨가 이발 준비를 하는 동안 난 내 자신에게 침착하라고 몇 번이고 되뇌이며 의자에서 일어나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모든 과정을 천천히 복기해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분명히 아버지의 지시대로 모자와 외투를 벗어 옷장에 놓고 이발을 위해 이곳까지 걸어온 것밖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모자와 외투밖에 없었다. 모자와 외투를 벗은 게 잘못이라는 얘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질 않았다. 이발을 하기 위해선 원래 모자와 외투를 벗어야 된다. 그게 왜 잘못이라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순간 내 머릿속엔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다. 용기를 내 아버지께 아버지, 좀 전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려면 좀 알아듣게 하셔야지. 에? 하고 묻는 대신 일단 되돌아가 모자와 외투를 다시 입어보기로 하는 세상 어느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할 그런 놀라운 생각을 내가 해냈다. 그렇게 하면 분명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인가를 하실 게 틀림없어 보였다. 예를 들어 모자와 외투가 문제가 아니었다면 야, 인마 너는 머리 잘라다 말고 인마 뭐 하는 거야, 인마? 라고 하실 테고, 그럼 난 자연스럽게 화장실이... 라고 둘러댈 계획이었다. 그렇지 않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면 그럼 난 모자와 외투를 다시 꺼내 입고 이발 의자로 돌아와 이발을 시작하면 되는 일이었다. 뭐 사실 크게 좋은 생각 같진 않았지만 그때로선 그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냥 무작정 앉아 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발사 아저씨가 가운을 털어 내 목에 두리려는 순간 난 난데없이 그걸 뿌리치고 벌떡 일어나 천천히 옷장 쪽으로 걸어갔다. 아버진 그때까지 계속 날 무섭게 쏘아보고만 계실 뿐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그리고 아버지 앞을 천천히 지나 옷장으로 가 옷장 문을 살짝 열고는 곁눈질로 아버지의 동태를 살폈다. 아버진 그런 나를 위아래로 쳐다만 보실 뿐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자는 아닌 것 같았다. 모자를 쓴 채 이발하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겠는가. 날씨가 워낙 추웠기 때문에 혹시 아버지께서 외투는 입으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모자는 그냥 놔둔 채 외투만 다시 꺼내 입고 돌아와 이발사 아저씨 앞에 앉았다. 그리고 거울로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이것도 아닌 것 같았다. 아버지의 표정은 금세 가슴에서 총을 꺼내 나를 쏴버리실 것만 같은 표정이었다. 당황한 이발사 아저씨는 가운을 그대로 든 채 거울 속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더욱 불안해진 난 얼른 다시 일어났다. 이것도 아니라면 그럼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모자를 쓰라고 말씀하셨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이번엔 빠른 걸음으로 옷장으로 걸어가 에라 모르겠다 모자를 꺼내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리고 다시 빠른 걸음으로 이발사 앞에 앉아 아버지의 시선을 애써 외면한 채 앞에 있는 거울 속 나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다. 가관이었다. 순간 이발소에는 정적이 흘렀다. 이발사 아저씨를 포함해 이발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일제히 멈추고 나를 쳐다봤다. 이발사 아저씨는 계속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나와 아버지를 당황한 표정으로 계속 번갈아가며 쳐다만 봤다. 잠시 후 아버지께서 뭔가 큰 결심을 하신 듯 크게 두어 번 고개를 끄덕이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게 거울로 보였고 난 이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천천히 걸어와 내 뒤에 서신 아버지는 내 털모자에 달린 방울과 나를 그리고 이발사 아저씨를 번갈아 쳐다보시다가 내 털모자를 휙 하고 낚아채 바닥에 있는 힘껏 내 동댕이를 치시고는 이발사 아저씨를 향해 소리치셨다.
똘똘하다며. 어? 이게 똘똘해? 이게 똘똘하냐고 이게 똘똘해? 당신 눈으로 봐 이거. 이게 똘똘한 놈이야? 띨띨한 놈이지? 뭐? 동네에서 제일 똘똘해? 내가 봤을 땐 세계에서 제일 띨띨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똘똘한 놈이야? 바닥에 있던 모자를 주워들어 이발사 아저씨 코앞에 들이미셨다. 그리고 당신 아까 얘한테 뭐라 그랬어? 나를 똑 닮아? 나를 똑 닮아? 나도 똘똘하구만. 응? 나도 똘똘해. 응? 똘똘해서 좋겠다 부자지간에. 어? 이게 얼마나 똘똘해? 이게 세상에 얼마나 똘똘한 일이야 이게. 이게 세상에 얼마나 똘똘한 놈이야. 어? 아들이 똘똘해서 좋겠다고? 좋다 그래. 어? 좋아. 경사났어. 응? 머리 자르는데 털모자 쓰고 앉아서 경사났어. 처음 내가 모자와 외투를 벗고 이발을 위해 이발 의자로 향했을 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밟지 말라고 하실 거란 걸 난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됐었다. 그 후로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걸 싫어하셨던 아버지셨지만 이 얘기만큼은 만나는 사람마다 반복해서 몇 년간 계속 꺼내셨다. 아이고, 아들내미구나. 너는 참 똘똘하게 생겼다. 똘똘해? 야 여기 좀 앉아봐. 어? 내가 뭐 하나 얘기해줄게. 내가 얘를 데리고 이발소를 갔어. 그런데 이놈이 이발하다 말고 갑자기 헐떡 일어나더니 오발 입어.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또 벌떡 일어나더니 모자를 쓰는 거야. 어? 이게 얼마나 똘똘해? 이게 세상에 얼마나 똘똘한 일이야 이게. 이게 세상에 얼마나 똘똘한 일이야.